되겠네. 안녕하십니까. 1064입니다. 범령입니다. 엘레모입니다. 엘레모인데, 보세요. 엘레모 이제 범령의 21페이지부터 하기 전에 아까 전에 한 거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여기 형 나중에 간접문자 이거 빼고 이거 볼게요. 여기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호심판 43조입니다. 그리고 44조 취소심판이고 45조 등록거절 심판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소송이나 심판할 때 이렇게 합니다. 대원소 정기관입니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대상 적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치주의입니다. 전치주의는 지금 빼고요. 전치주의라는 것은 국세라든지 간세라든지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운전면허 취소할 때 이런 거, 이 전치주의입니다. 우리는 전치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 기간이 있습니다. 제기하는 기간. 그리고 관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대상은 지리적 포시가 대상이죠. 지리적 포시에 관계된 게 대상입니다. 그래서 무호심판은 무호가 등록이 되지 말아야 될 걸 했다든지 이럴 때 대상입니다. 원고 피고는 누구냐 이거고요. 소이익이 있는 한 문제라도 가능하다. 또는 취소심판은 통지받고 등록 거절 받고 30일, 취소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차할 때 할 거니 기간은 무호심판은 언제든지, 취소심판은 언제든지, 등록거절은 통지받고 30일인데 이런 말을 써야 돼요. 관할은 지리적 포시 심판위원회였습니다. 다른 데는 안 됩니다. 이런 걸 대원소 정기관 이렇게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차할 때 이걸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대상, 원고 피고, 소이익, 기간, 관할 어디에 넣는다 이것까지 해가지고 2차를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깊이는 못하더라도 이런 선호를 꺼야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43조가 무엇심판이요? 지리적 포시에 관한 예강관이나 등록심의 분과위원회가 원고입니다. 그리고 요건은 뭡니까? 대상이죠. 대상, 지리적. 그래서 등록 거절 사유가 있는데도 등록이 된 경우, 등록된 후에 원산지 국가에서 보고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은 청구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리고 호가, 신규를 확정되면 호가는 뭐냐면은, 원래 볼 때, 2차를 쓸 때, 의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1번, 그 다음 2번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호가입니다. 항상 이거입니다. 의의, 개념, 절차, 호가, 이런 식으로 2차를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으면 호가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호가가 신결이 확정되면 지리적 포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이항에 따라 뭐로 한다는 신결이 확정되면 지리적 포식은 해당되는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위원회, 지리적 포식 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이거 두 개만 알면 2차 쓰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의, 개념, 절차, 그리고 호가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취소 심판입니다. 대원소 정기관에서 대상은 뭡니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취소 제기한다. 등록한 지리적 포시 등록한 자가 단체 가입을 어렵게 한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렵게 한다든지 단체 영혼이 지리적 포시 잘못 사용하여 오인이라든지 혼동하게 한다든지 이게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은요. 취소심판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로부터 3년 안에는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청구 후에 호가는 없어진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호가가 신결이 확정되면은 그때부터 호가가 사라집니다.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절차는요. 심판위원장은 취소심판을 받자마자 또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절차. 그 다음에 등록 거절에 대한 심판입니다. 등록 거절 시국 요건이 뭡니까? 요건. 의,
요건, 저희 절차 요건을 지원하면 되거든요. 대상이 뭡니까? 32조 9조항에 따라서 고항에 따라 등록 거절 통보받은 자, 등록이 취소된 자, 이게 뭡니까? 그 원고 피고죠. 원고. 그래, 등록 거절 통보받은 날로부터, 자, 기간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가날은 지리적보시 심판 이후에 가날을 하죠. 그러고 나서 절차는 역시 뭐 또 알려주는 개념이 되겠죠. 뭐 그렇게 하더라. 효과는 등록 거절을 했으니까 등록 거절 자체가 효과가 오면은 원고가 이기면은 당시 등록을 받아줘야겠죠. 그런 효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2차를 쓸 때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법은 너무 깊이 들어간지는 몰라도 이 법이 그렇다, 이 정도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엘레모 갑니다. 56조 57조입니다 56조 57조 이겁니다. 일단 10분 내하고 안전장이 장입니다. 그렇지만 심의에 4조의 심의에 12개가 있거든요. 12개 안에는 다 들어갑니다. 다만 12개 안에는 다 들어가지만 지리적, 포중구격, 농수산물 우수관리, 품질인정, 지리적 포식, 56, 60조 엘레모에 관계되는 거 다 들어갑니다. 다만 다 들어가지만 얘는 56조에서 68조는 장이 10분 의약품 안전처장이고 총리력으로 따르고 그리고 시도시작 간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은 10분 의약품 안전처장이기 때문에 해수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유통법의 장은 해수부 장관이 장입니다. 원산지 보시면요, 농산물하고 수산물 두 장관이 장입니다. 그때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못 들어갑니다. 다만 수산물 유통법에 보면 나중에 위험 관리를 할 때 해수부 장관이 그 육한장 같은 위험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할 때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과 협의한다. 이는 하나 문구 말고는 해수부 장관이 장입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원산지 포시 같은 것도 들어갈 때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장관이 들어가는 거지. 예,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쓱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56조 책에 보면요, 법령에 21페이지입니다. 보면 윤자 변행 가태로 57조는 포상금 200만원 초과 못한다 적어놨습니다. 윤자 변행 포시는 받았으면은 포시 방법을 어겼으면요 5만원 1천만원 가태로입니다. 행님 한번 적었어요. 그건 없습니다. 원산지 포시를 잘못했으면은 1,000만원 알로 가태로 중에서 5만원에서 1천만원 가태로를 받는 데가 56조입니다. 그래서 56조를 포시를 잘못했어요. 그리고 얘는 포시를 거짓했어요. 얘는 56조는 어겼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가태로를 받습니다. 이 두 개는 포상금이라고 그랬고요. 두 개는 56조 포시 잘못했으면 5만원에서 1천 가태로입니다. 57조를 거짓 혼동했으면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56조에 보면요, 원산지 농수산물 생산은 출하, 판매 목적으로 하는 자는 보관지 대통령에 따라서 포시를 해야 된다. 포시를 어기면은 가태로 5만원, 7천만원. 윤자 변형 포소물의 포시 대상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건 대통령령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민하고 관계되니까 대통령령으로 들어간다. 대통령령이 시행령입니다. 농수산품질관리법 시행령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포시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입니다. 원산지 포시를 했는데 포시를 거짓, 혼동으로 손상 변경, 혼합하여 판매 보관 진열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56조, 57조에 관계되어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면 역시 거부하면 가태료가 되겠죠. 넘어갑니다. 59조입니다. 58조가 뺐네요. 58조 빠져, 58, 59. 59조가 공포명령입니다. 수산물은 10톤 5억 공포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포명령은 공포 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 받은 자는 1년 뒤 전국의 일간신문 한 개 이상 공포를 때립니다. 그리고요. 자, 60조입니다. 안전성 조사입니다. 이게 식품공정입니다. 물론 아까 전에 상품성 평가에 242, 238에 보면 있고요.
안전성 조사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농산물, 축산물 지역입니다. 품질 향상과 안전한 계획을 위해서 매년 수립합니다. 이거 놓았죠? 매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구조 구청장이 관계돼가지고 세부 실시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시킵니다. 중요령에 따르고요. 그리고 안전처장은 시도시사 군수까지 보고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강의하고 또 하니까 목소리가 강해요. 그 다음에 안전성 조사, 아까 전에 얘기했죠. 242, 238입니다. 안전성 조사 세부 실시 요령입니다. 그 사이에 농산물과 수산물이 있습니다. 생산 단계는 총조령에 정하는 기준. 저장 거래되기 이전에는 식품위생법에 잔류 허용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세부사항은 총조령으로 정합니다. 자, 시로수구도 할 수 있습니다. 시로수구는 누가 합니까? 식품의약품 안전처장과 시도지사가 무상으로 시로수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에서 시로수구 했는데 그게 국민이 시로도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돈 달라 그러면 돈 줘야 됩니다. 무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 대상 국민이 나 비싸지 안 돼요. 원가 주세요. 그러면 원가로 줘야 됩니다. 자, 결과에 대한 조치입니다. 63조. 식품의약품 안전처장과 시도지사는 위반하였으면 조치하는데 해당 농수산물은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처리, 생산에 사용된 용지, 어장 같은 거, 용수 같은 거 금지, 그 밖에 총리로 정합니다. 그러고 거래되기 전에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확인된 경우 행정기관에 알려가지고 조치하게 만듭니다. 시중조치라, 판매적 금지라. 아까 전에 사품성이 238페이지 잊었습니다. 안전성 검사 기간의 지정도 있습니다. 그간에 지정을 했으면 또 취소도 가능합니다. 식품회사는 취소를 할 때는 거짓 부정 당연히 취소합니다. 업무 정지 명령 받고 계속 시험 분석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전성 조사에 대한 교육은 시도지사가 같이 합니다. 분석도 역시 시도지사까지 합니다. 연구개발 같은 거. 그 다음에 위험평가, 여기 수분사 2차 의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68조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농산 호의적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기관에 농수산물 생산에 사용된 농지 같은 어장 같은 거, 어구 같은 것을 평가해 줄 것을 할 수 있는데, 수산과학원이라든지 대학원 같은데, 대학 이상 같은데,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 사실과 평가 결과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공포합니다. 여기도 공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과학적 관리를 위해서 잔류하는 유해 물질을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 대통령으로 공포에 대해서는 국민과 관계된 게 대통령이지만 잔류라든지 잔류군의 세부 실시는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69조입니다. 위생관리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70조가 유해 요소 충전관리 해썹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1조 지정해역의 지정입니다. 그 다음에 72조 지정해역 위생관리 종합계획입니다. 해수부 장관은 종합계획을 실시합니다.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정해역의 보존관리와 구체적인 추진 대책 같은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해역 주변 지역입니다. 벌칙 구정이 있는데 누구든지 지정해역 1km 주변 지역에서 다음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뭐 기름을 갖다 붓는다든지 오염물질을 갖다 붓습니다. 기름은 고의는 5년, 실수라도 갖다 보면 3년입니다. 또 오염물질 갖다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오염물질도 3년입니다. 다시 오염물질, 그러니까 폐기물 같은 거. 5년 5천만 원. 아니, 기름을 갖다 본 거는 5년이고요. 고의로 갖다 본 거. 그 다음에 오염물질 있잖아요. 그러니까 폐기물이라든지 합성물품 같은 거 버리는 걸 갖다 보면 3년. 기름을 가실로 부어도 3년입니다. 그건 맞는데. 오염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질 있잖아요. 그 지정역에 보면은 어장 같은 데 있는데 등록해놨고 그 폐기물질을 폐기법에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바다에 갖다 버렸어요. 그게 오염물질입니다. 폐기물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5년에 5천 3년입니다. 있어. 어디 몇 페이지야? 그 297페이지. 297? 297? 내가 어제 공부한 거야. 297페이지. 그럼 그거 잘못됐지. 297, 예. 아닙니다, 형님.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응? 잘못된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어? 297에 보면은 농수산 벌칙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 누구니 다음에 그 1km 이내나 하는 것은 오염물질 배출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편제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 법에 보면은 그러면 이거는 편제가 밑으로 가야 돼요. 제가 보기 잘못됐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그 농수산 분지 관련 법칙이 7년이 있고요. 아까 전에 57조 엘레모 것이 된 거. 그 다음에 5년이 있어요. 그 다음에 3년이 있어요. 그 다음에 1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트로가 1,000만 원, 1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지. 근데 5년은 기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이거 요거는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거 편제가 잘못된 거예요. 인쇄가 잘못됐다. 네, 밑으로 가야 돼요. 3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벌칙도 있지만 이 벌칙에도 보면은 이게 벌칙 볼게요. 인쇄가 잘못됐네요. 내가 어제 공부하면서 이게 정리를 했거든. 저 그거 밑으로 갔어야 돼요. 제가 볼게요. 벌칙 볼게요. 여기 형님, 그 3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럼 그거는 제가 다음에 그거 할 때는 이제 그거 299였죠. 예, 이거는 그 297은 누구든지 지정행에서 오염물질 배출한 거는 밑으로 가야 됩니다. 3년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게 위에 게 하고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거. 5년짜리는 뭐예요? 기름 배출. 그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듣긴 들었는데 책이 그러면 인쇄가 이 책을 지금 김용애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어요. 제가 지금 못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맡기고 나면 꼭 터져버리더라고요. 중요한 거 발견했네. 네, 이거 몰랐어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기름만 오염이고 기름은 고의로 갖다 본 게 오염이고 나머지는 3년이에요. 그러니까 폐기물 버린 것도 3년. 그리고 기름을 가실로 버린 것도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밑으로 빼야 됩니다. 울로 하고 빼야 되는데 요거는 기름을 빼는 거. 이거 누가 이거 했는지 몰라도, 아니, 제 잘못이지. 맡기고 나면 또 터져버리더라. 그래도 지금 발견한 게 다행이다. 네.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39페이지 벌칙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책을 맡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맡기면 계속 터져버리더라고요. 39페이지의 벌칙입니다. 벌칙을 먼저 할게요. 변명이 아니고 짜증나버리더라고요. 맡기고 나면 꼭 터지는 게 거기서 터져버리더라고요. 38페이지에 7년입니다. 7년 1억 원은 아까 유전자 변형에 관계된 거짓 혼동입니다. 이게 7년이에요. 그 다음에요. 39, 118조입니다. 해양관리법에 따라서 기름을 배출했습니다. 얘만 5년입니다. 5천만 원입니다. 기름 배출. 고의입니다. 고의로 기름을 갖다 부읍니다. 폐기물이 될 수도 있지만 기름입니다. 기름이라 말을 했습니다. 요것만? 네, 요거 하나만 5년입니다. 그 다음에 벌칙은 3년이죠. 3년 만에 기름을 가실로 부어도 3년. 아까 말한 오염물질, 폐기물 버리도 3년. 그리고 지리적 포식이나 포중구객을 거짓으로 해도 3년. 뭐 검사를 거짓으로 해도 3년.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 다음 뭐 쭉 보면요. 포중구객을 판매 혼합했다든지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런 포시를 이런 포시도 해놨고 혼합 판매 3년 똑같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있습니다. 해양관리법에 그 유해물질, 유해 포장재 배출한 것도 3년. 검사를 안 받고 검사도 잘못했으면 3년. 그리고 여기도 오염물질 아까 한 말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 검사를 잘못하는 것도 3년. 그리고 검정정에서 변조한 것도 3년. 그 다음 지리적 포시가 아닌 소산하고 혼합했을 때도 3년. 똑같습니다. 저것도 3년.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거짓 광고에도 역시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1년은 이제 일업주주관리 등록을 안 했다. 1년.
그리고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 1년. 공포명령기간, 아까 공포명령 58조 있었죠. 공포명령기간에서도 1년. 동물용 의약품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것도 1년. 그리고 나서 농산물의 검사를 안 받았다 1년. 검사를 받지 않냐고 수출 판매했다 1년. 다른 사람의 수산물 품종을 점을 불려줬다 1년입니다. 그 다음에 가실로 기름을 갖다 부었어요. 기름 갖다 부으면 3년. 그 다음에 1천만원, 그 다음 100만원이 있습니다. 100만원은 지정해역에서 양식 시설의 가축 사용, 그 다음에 75조 보고하지 않았으면 100만원. 그게 7만원, 15만원, 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년은 기름을 갖다 부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염물질은 유해물질 같은 얘기인데, 바로 같은 포장 유해물질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거는 3년으로 지금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야, 오늘 이거 하나 끝내고만 대단하다. 저번에 했는데. 아니 했는데 내가 다시 또 문제 풀면서 저를 어디 다시 확실히 정리한다 했는 게 네, 요거 아까 합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요, 아까 3년입니다. 그만큼 기름을 가실로 갖다 붓잖아. 지금 교육을 시키는데, 들고 가다 기름을 땅에 바다에 붓어요. 거기 회복하기 힘들잖아요. 그게 가실인데도 3년 특이한 겁니다. 위험평가 내리겠습니다. 다시 누구 왔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73조. 누구든지 해양관리법에 따라서 73조 오염물질 배출 하면 안 됩니다. 3년입니다. 3년. 오염물질 배출. 그 다음에 자 73조 1항 1, 2입니다. 3호 보세요. 고양이 양식 하지 마라. 100만원 이하의 갖도록. 2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6조에 보면은 26페이지에 보면은 73조 1항 1km 이거 하지 마라. 오염물질 배출하는 것은 1, 2호는 3년 3천만원입니다. 근데 양식업에서 고양이 키우지 마라. 이게 뭡니까? 100만원 날로니까 7만원, 15만원, 3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밑에 2항입니다. 동물용 의약품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것도 사용했어. 3년 3천만원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3년 3천만 정리를 그렇게 저는 했거든요. 오염물질 배출하는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27페이지 사망입니다. 자, 사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을 아까 있었죠. 동물용 의약품 어디 있습니까, 형님? 오페놀인가 오페놀 불사, 그게 동물용 의약품입니다. 예. 식품공기는 있죠. 거기입니다. 동물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지정액 생산물의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3입니다. 3개월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시해야 됩니다. 의약품 사용하는 제한하거나 금지해도 출하가 집중적으로 할 때는 고려하여 3개월 넘지 않아야겠죠. 왜냐하면 넘어버리면 나중에 출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개월 하나 찍었습니까? 예. 그러면 형님 볼게요. 다시. 저는 일단 3년으로 잡았습니다. 아까 전에 고양이는 7, 15, 30 해가지고 100만원 이하고요. 이거 볼게요. 형님 그대로 계세요. 상부수평가 246페이지를 제가 갑니다. 다시. 자, 상부수평가 242페이지입니다. 볼게요. 여기 보면은 동물용 의약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동물용 의약품이. 네, 243페이지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상부수평가 식품공률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보면은 옥시, 테스토라, 사이클론 0.2고요. 독신은 0.05입니다. 그리고 사실이 많은데 불금증이 뭐야? 노로폴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로삭신 불금증입니다. 노페불사신 이렇게 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린다마이신, 뱀장어 늪지는 0.1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운 게 동물성 의약품이 몇 개냐 그러면 1부부터 53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지금 여기서 동물용 의약품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서 질병법에 따라서 질병 치료하러 가는 거는 제외하겠죠. 이걸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힘들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이걸 제한하더라도 출하 시기 집중적으로 할 때는
3개월 범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법령 2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출하 시기를 고려해 가지고 3개월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3개월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클론이 어떻고 사신이 어떻고 설파 멜라진이 어떻고 옥소림이 어떻고 하고 이런 5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설파 독심 좀 어렵다. 그 다음에 노폐 불검출 사신이다. 노폐 불사신은 불검출입니다. 디플록 사신은 0.3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많습니다. 많은데 뭐 방어 송어 같은 거는 이런 참돔 같은 것은 델라피아 같은 거는 티암페니콜 0.05입니다. 한 개 더 학장에서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뱀장어 넙치는 0.1이고 크린다마이신입니다. 0.1입니다. 그 다음 양식우리에 이소유게놀 0.01입니다.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53개를 식품공전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여기 놓은 게 뭡니까? 지정에서 약품 처리, 동물농어약품 약품 처리가 이쪽에서 관계돼가지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 식품공전에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독시사이클론 0.05 양식인데 옥시테트라, 클로로테트라, 테트라사이클론은 0.2잖아요. 0.2인데 합입니다. 합으로 0.2인데 이 세 개를 합해가지고 합으로 0.2니까 옥시테트라사이클론 한 개는 더 작겠죠. 합이 0.2니까. 근데 양식으로 각각류 전복까지도 들어가는 것이 사이클론인데 오컬테만 들어갑니다. 근데 독시는 양식으로에 들어가지 전복이란 말은 또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까지 한 개 한 개 확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농어약품은 총 53개를 식품공전에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몇 개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노폐 불검출 불사신, 그 다음에 크린다마이신 뱀장어 넙치, 그리고 티암페니콜, 텔레피아 방어송어 언어메기 넙치 참돔까지 있습니다. 틸라피아, 그리고 우리가 봐가 눈에 띄는 건 봐두고요. 53개가 있습니다. 이제 좀 하나 또 확장됐죠. 그 다음에 74입니다. 앞으로 또 다시 왔습니다. 법령. 그러니까 이게 법령이 농수산 품질관리 법령이 근거가 돼가지고 다 놓은 거예요.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령 따로, 유통상식 따로, 경매실무 따로, 상수평가 따로가 아니다. 이걸 드리고 싶고요. 74입니다. 생산 가공이제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도 마찬가지예요. 등록 해수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에 등록하죠. 등록했는데 그건 누구한테 위임되어 있습니까? 국립수산품질관리원장한테 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위생관리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보고해라 75조. 보고가 해라 했는데 뭡니까? 쌩가스 100만원 이하의 가태로 7만원, 15만원, 30만원입니다. 적으십시오. 해양수산장관의 위생관리 기준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생산 가공시설 보고해라. 쌩가스 100만원 이하 7만원, 15만원, 30만원입니다. 그 다음 76조 검사 조사 시킵니다. 그래서 쌩까면 가태로는 뭐 벌칙 받겠네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77조입니다. 생산 지역에 생산 제한도 합니다. 근데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그 뭡니까? 생산 제한할 때 일시적으로 강물하면 선박이 침몰했다. 그 얘기입니다. 77조가 그 얘기가 놓아야 됩니다. 형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행령입니다. 그건 없지만 어제 거기서는 부산에서는 했거든요. 했는데 읽어드릴게요. 77조 제한입니다. 저도 저기 공부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막 진짜 돌아버려요. 네. 시험 알만한데 시험 접으면 되는데.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행거 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하여튼 그 범위가 보통 범위가 아닙니다. 그걸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 저같이 이렇게 계속 공부를 좀 해라는 게 아니고 좀 신경을 좀 이렇게 물론 여기서 보면은 또 어디 갔나 하여튼 어제 한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강만 찍으십시오. 그런 거 생각합니다. 그 지정액의 생산자는 그 선박이 자초됐습니다. 그럼 기름이 유출될 수 있죠. 그럼 생산지 않습니다. 선박 자초. 그리고 또 뭡니까? 강수량 일시적으로만 해요. 그럼 또 문제, 강수량.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이 필요한 거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시행령. 그 얘기고요. 그리고 생산 가공의 중단도 가능합니다.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무조건 등록 취소합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뭡니까? 하나 이제 여기는 저게 뒤쪽에 있네요. 뒤쪽에 43배 네, 좀 쉬었다 하게, 이거 왜냐면 그 촬영이 넘어가갖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